기각됐어요. 카야 씨 선고. 성폭행한 시아버지는 풀어주고 피해자는 추방된다고.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망명합시다. 어디로요? 미국? 프랑스? 괜찮을까요? 당연히 지죠. 아니 당연히 질 거라면서요. 재판은 져도 사건은 이긴다니까요. 잠깐만요! 여기 카야시 변호사입니다. 이런 광대지 새날 들러리로 세울 겁니까? 싸움입니다. 절박한. 프로보노 5화 잘 보셨나요? 저는 몹시 흥미진진하면서도 당혹스러운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황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뉴스를 찾아보니 세상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조금 각색이 된 것 같지만 어떻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속에서 불이 다 나는 것 같아서 다음 회차가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안면수심의 시아버지, 군수가 제대로 처벌받는 걸 꼭 보아야겠거든요. 6화는 예고편만 보아도 너무 절박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5화의 핵심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 한국 남자와의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외국인 이주 여성 카야. 예쁘고 재주 많은 카야는 양촌군의 실세이자 재력가인 군수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지적 장애인이지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것만 같던 카야가 지역 인권단체를 통해 프로보노 팀의 도움을 청해옵니다. 바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다윗은 이것이 공익 사건이 아니라며 사건을 맡기를 거부합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해야 혼인 단절 비자로 계속 한국에 남을 수 있으니까 남편에게 억지로 책임을 씌워 이혼을 하려는 거 아니냐며 사건을 맡기 싫어하죠.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논란 끝에 프로보노 팀원들은 직접 양촌군으로 가서 사태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마을의 일손을 도우며 카야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던 팀원들은 카야에게 남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좋지 못한 소문이 있고 지적 장애인 남편과 사람 좋아 보이는 군수 부부에게 뭔가 쎄한 부분이 있다는 걸 파악하죠. 다윗은 결국 사건을 맡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평소 옷을 짧게 입고 다닌다던 마을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무더운 날에도 긴팔옷을 입었던 카야를 떠올리며 폭행을 의심합니다. 카야는 조용히 이혼만 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지위가 마을의 실세인 군수의 며느리인 이상 이혼이 그렇게 쉽게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카야가 스카프로 감추었던 목 졸린 흔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며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사유는 남편의 의처증, 폭언, 살인미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법정에서 남편을 두둔합니다. 목 졸린 흔적에 대해서도 남편은 착한 사람이며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꾸 남편 편을 들죠. 그것도 법정에서 말입니다. 증인들을 세우려고 해도 지역의 실세인 군수와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을 사람들은 증언하길 기피합니다. 그리고 남편 측에서 시어머니가 그들 부부의 방에서 찾았다는 피임약을 증거로 꺼내듭니다. 카야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었으며 손 귀한 군수댁인 걸 알면서도 피임약을 먹었다는 것이었죠. 거기에 일부러 친정에 가겠다는 말로 남편을 자극해서 폭력을 행사할 상황을 조성해 이혼 증거를 만들었고 목 졸린 자국은 스스로 조작한 거라 합니다. 이에 다윗은 군수 부인이 여행으로 집을 비운 날 카야의 남편이 기절한 카야를 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간 걸 아느냐며 다른 증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병원은 마을 이장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었고 장영실 변호사가 가까스로 이장을 설득해 증인석에 세웠죠. 그리고 이장이 찍어둔 그날의 폭행 흔적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손으로 목을 조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카야의 남편이 3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카야를 업고 뛰어왔다는 사실에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뭔가 검토해야 할 게 있다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카야에게 그녀의 목을 조른 사람이 오른손잡이였으나 남편은 왼손잡이였고 카야가 먹은 것은 일반적인 피임약이 아니라 사후 피임약이라는 사실을 들어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밉니다. 게다가 이혼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걱정부터 하는 것도 이상했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사해야 하는 상황엔 되도록 외출을 했던 카야의 행적을 짚어내죠. 카야는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지만 모든 정황이 시아버지인 군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야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하다니 말입니다. 카야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한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랬다며 다윗을 원망하지만 어차피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쪽을 택했죠. 카야의 시아버지인 군수는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속옷과 이불에서 군수의 DNA가 검출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혼 소송은 승소로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 직전 피고 측 변호사가 교체됩니다.
바로 유력 정치인이나 재력가들의 변호만 맡는 검사 출신 우명훈 변호사였습니다. 계속 다윗을 견제해오던 바로 그 변호사 말이죠. 그의 카드는 카야가 과거 고향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였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논리였죠. 우명훈이 가져온 증거는 시아버지가 카야에게 몹쓸 짓을 저지를 때 봤다는 임신선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전세는 어느새 역전되고 카야는 1억 원 위자료를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됩니다. 급기야 추방까지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6화 예고편은 판사의 선고로 시작됩니다. 지난 회차의 판사와 다른 분인 것으로 보아 2심의 판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나오지 않았지만 카야가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각됐어요, 카야 씨 선고. 결국 2심인 항소도 실패하고 대법원에서는 3심인 상고를 기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한 시아버지는 풀어주고 피해자는 추방된다고. 결국 성폭행 가해자인 시아버지는 풀려나고 피해자인 카야는 한국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카야 씨 결혼 비자도 취소되고 추방이라고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프로보노 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죠. 망명합시다. 어디로요? 미국? 프랑스? 강다윗은 망명이라는 카드를 찾아내죠. 갑작스러운 망명 신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추방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제기에도 성공하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여기 카야 씨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고심 기각이란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겠어요. 3심인 상고는 법률심으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 해석만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하는 재판이고요. 이때 상고 이유가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각이라는 점입니다. 즉 3심은 사유가 없어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에 망명 신청을 해서 여론을 크게 조성하여 기각되었던 3심을 실제로 열리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명 신청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괜찮을까요? 당연히 지죠. 아니 당연히 질 거라면서요. 재판은 져도 사건은 이긴다니까요. 다윗은 재판에는 져도 사건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건을 크게 공론화시켜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카야가 추방당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광대지 새날 들러리로 세울 겁니까? 전 광대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재판은 광대짓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절박한. 그리고 강다윗의 저의를 알게 된 담당 판사가 크게 화를 내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런 광대짓에 자신을 들러리로 세울 거냐면서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판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진심을 다해서 판사를 설득합니다. 이 재판이 결코 광대짓이 아닌 당사자인 카야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싸움임을 피력하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로 흥미진진한데요. 매번 등장하는 판사들이 내공 가득한 모습과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려주었기에 이번의 판사도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테랑인 이원종 배우가 판사 역을 맡은 만큼 몹시도 기대가 크고요. 한편 다윗의 12억 사과박스 전말을 알게 된 박기쁨 변호사는 사사건건 다윗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며 다윗이 대법관 자리를 노리고 공익변호에 열을 올린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 말해버리죠. 자, 이제 다윗의 치부가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기쁨의 태도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이해해주고 함께 싸워줄지 아니면 더욱 다윗을 못마땅해 할지요. 저는 지금 당장은 박기쁨 변호사가 그렇게 나를 세우더라도 여러 사건을 함께 하면서 마음을 열어줄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애써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프로보노 팀 모두가 함께 말이죠. 본래가 따뜻한 사람들이잖아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온기 어린 드라마 프로보노는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방송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본방 사수 함께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